안녕하세요. 팝을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정 실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블로그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크게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글쓰기 팁 세 가지. 자, 두 번째는 글쓰기 공식과 방법.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글쓰기 주제는 로직 중심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요거 오늘 잘 들으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글쓰기 팁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제목에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카카오 택시, 티맵 택시 어떤 게 더 편할까? 뭐 이런 포스팅을 해요. 이런 포스팅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제목에 적은 키워드가 있죠. 그러면 키워드와 관련된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근데 보통 제가 이제 이웃분들도 그렇고 이제 강의 들으신 수강생분들 블로그를 보면 가장 많이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 날씨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예. 사실 날씨라는 게 지금 제가 카카오 택시, 티맵 택시인데 날씨랑 상관이 없죠. 예,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이해해요. 왜냐면 어떻게든 글자 수는 맞춰야겠고, 예, 저도 이해해요. 근데 제목과 전혀 상관없는 날씨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꼭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날씨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도 통계 자료 보니까 그 네이버 검색 순위 베스트 5 안에 3개나 들어있더라고요. 오늘의 날씨, 뭐 금주의 날씨, 날씨. 예, 날씨 얘기는 소비자들이 알아서 검색하시니까 웬만하면 제목과 전혀 상관없는 글은 쓰지 말자. 자, 여기 첫 번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자, 두 번째는 이제 제목과 상관없는 사진은 넣지 말자인데 자, 강남 맛집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맛집을 포스팅 했죠. 통검에 올라온 글인데, 자, 보세요. 자, 분명히 강남 맛집이면 맛집에 관련된 사진들이 나온 게 정상이죠. 자, 정상인데, 자, 한번 여러분들 블로그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자, 그 블로그 보시면 아마 이런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영화관 포스팅을 했는데 그 영화관 포스팅인데 그 안에 친구랑 맛집 간 사진이 있다거나 혹은 맛집 갔다가 뭐 스타벅스 가서 커피 먹은 사진이 올라온다거나 이렇게 제목과 전혀 상관없는 사진이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예. 이 인공지능이 이 글을 노출시킬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제목입니다. 제목을 가장 먼저 보고 제목 중심으로 그 글 안에 본문 안에 맥락에 맞는 사진과 맥락에 맞는 사진이 있느냐 이 부분을 보거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다 맛집 그 관련된 사진이죠. 자,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제목과 상관없는 사진은 넣지 말자. 자, 여기 두 번째고, 자, 세 번째는 이제 사진과 글의 맥락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자, 실내는 밝은 조명의 전형적인 고깃집. 그죠? 조명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인테리어. 자, 그 밑에 맛집의 특징 양옆으로 별도의 룸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최대 10인까지 착석. 뭐 단체 회식, 가족 회식. 그쵸? 자, 요걸 통해서 나만의 생각이 좀 들어갔죠. 자, 요건 메뉴판. 자, 1인에 17,000원. 자, 사진에 관련된 이야기죠. 이건 뭐예요? 아, 수상한 모습. 자, 이 맛집이 뭐 웰빙 한우 평가대에서 수상했대요. 그죠? 수상 사진이니까 수상 이야기가 나왔죠? 간결하잖아요. 보세요. 두 줄. 자, 이거는 뭐예요? 밑반찬, 그죠? 밑반찬 사진이죠. 그죠? 육회.
쫄깃한 식감과 육사시미도. 육사시미도. 그죠? 자, 이거는 묵사발. 그죠? 묵사발이 있죠. 자, 이렇게 전개가 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한번 오늘 영상을 보신 다음에 유심히 한번 내가 최근에 쓴 글 2개 정도만 보세요. 자, 분명히 내가 사진을 올렸는데 분명히 짜장면 사진을 올렸단 말이에요. 올렸는데 생뚱맞는 탕수육 이야기가 혹시 전개가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친구랑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같이 짜장면 집에서 찍었는데 친구와 사진을 찍은 어떤 스토리가 전개가 되어야 하는데 어저께 스케줄 이야기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올린 사진이 묵사발이면 거기에 관련된 글이 올라와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네네네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제목에 없는 스토리는 쓰지 말자. 특히 서론 부분 날씨만 기억하셔도 아마 엄청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제목과 상관없는 사진은 넣지 말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진을 올렸다면 그 사진과 관련된 글만 밑에 쓰자. 자, 요게 첫 번째 글쓰기 팁 3가지입니다. 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글쓰기 공식과 방법인데, 이거는 한번 제 블로그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지금 아직 발행이 안 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글입니다. 자, 이제 글쓰기 공식과 방법 같은 경우는, 자, 크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잠시만요. 자, 요게 지금 서론입니다. 자, 서론, 이제 사진이 들어가면서 본론, 그 사진이 끝나는 시점의 결론,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 인사. 요렇게 크게 4개로 나눠져요. 자, 4개로 나눠지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서론을 시작할 때 절대적으로 사진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제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 드렸죠. 제목이 중요하고 사진이 중요한데, 서론은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냐면, 내가 그 키워드, 내가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 관련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절대 사진 넣지 마세요. 사진 넣었다가 맥 틀어지거든요. 물론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분명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어떤 꿀팁 같은 거를 얻으시려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어느 정도 내가 블로그가 성장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왕이면 FM대로 한번 해보실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서론은 어떻게 해요?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만 전달을 한다. 자,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본론 넘어갑니다. 본론 넘어가면서 사진글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근데, 자, 서론을 마무리 지을 때,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아이폰 나이트 시프트 기능을 배워보고 눈까지 보호해봐요. 그럼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다 썼다라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아이폰 나이트 시프트 기능 시작할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전해주는 거죠. 자, 전해주면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서 사진글인데, 자, 볼게요.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설정, 디스플레이 및 밝기인데, 자, 볼까요? 자, 먼저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설정에는 다양한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디스플레이 밝기 및 밝기 탭으로 들어가세요. 지금 사진과 관련된 글이 전개가 되고 있죠. 자, 볼까요? 설정법. 아이폰 나이트 시프트의 두 번째 기능은 색 온도 조절이에요. 자, 어때요? 지금 색 온도 조절에 관련된 사진들이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짚어드릴 부분이 뭐냐면 영상입니다. 보통 영상을 넣으실 때 맨 상단에 넣으시거나, 맨 상단에 넣거나 아니면 맨 하단에 넣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물론 이거는 답은 없어요. 근데 답은 없는데, 이 영상은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사실 영상은 체류 시간을
어떻게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영상이 10초, 20초짜리가 정말 짧은 게 있다라면 이 영상이 상단에 있는데 소비자가 상단에서 클릭을 해요. 근데 그 안에 답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갑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맨 마지막에 넣었다? 볼까요? 물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서론부터 해서 쭉 스토리텔링이 정말 괜찮다라면 볼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가장 하단보다는 가장 적합한 위치가 서론, 본론 끝나고 결론 넘어가기 직전에 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 시작과 끝이 이렇게 있다면 절반에서 살짝 밑에 정도? 시작과 끝에서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위치를 하게 되면 소비자가 서론부터 쭉 봅니다. 쫙 봐요. 좋아. 쭉쭉쭉 치고 나갑니다. 근데 영상이 있네? 근데 마무리 얼마 안 되니까 쭉 보다가 궁금해서 올라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봐요. 그러면 내 글도 다 읽으면서 영상까지 시청하게 되면 체류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영상 같은 경우는 위치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체류 시간과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영상은 항상 넣으실 때 그 본론 끝나고 넣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이 넘어갑니다. 자, 결론에서는 사진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저는 사진 추천 잘 안 드리고요. 자, 결론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어떤 글을 좀 써주셔야 돼요. 서로는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다라면 이 결론 부분은 그 소비자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볼게요. 자, 소비자가 듣고 싶어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쓰고 싶은 키워드마다 분명히 다 있거든요. 자, 지금 제가 써야 되는 지금 쓰고 있는 키워드는 뭐죠? 아이폰 라이트 시프트 기능이죠. 자, 이 기능을 썼을 때 주의사항이 있겠죠. 그쵸?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이 기능에 대해서 장점이나 단점 있을 수 있겠죠. 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 마이크를 포스팅을 해요. 그러면 이 마이크에 꿀팁이 있을까요? 물론 저는 영상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있겠죠. 분명히 찾으면 키워드마다 다 있습니다. 그 키워드마다 소비자가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작성할 때 내가 쓰고 싶은 글을 많이 쓰세요. 예, 내가 쓰고 싶은 글은 로직이 아니죠. 예, 로직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결론 부분은 소비자가 듣고 싶어하는 어떤 꿀팁이나 뭐 주의사항, 뭐 장점이나 단점 이런 걸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 마무리 인사하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결론 끝났죠. 자, 결론은 어떻게 해요? 소비자가 듣고 싶어하는 그 키워드에 관련된 꿀팁이나 주의사항 아니면 장점이나 단점 이런 거 써주시는 거고 보통 이제 글을 보면 자 볼게요. 자 바뀌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러고 끝 이러신 분들 간혹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도 막 이야기를 해요. 막 이야기를 하다, 그래, 알았어. 잘 가. 다음에 보자.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하잖아요. 이 블로그 글도 분명히 소비자 글을 읽는 거거든요. 우리랑 직접적으로 소통은 하지 않지만, 물론 댓글을 통해서 소통은 할 수 있지만, 마무리 인사가 들어가줘야 돼요. 자, 어떤 형식이냐면, 자, 오늘 이렇게 저와 아이폰, 라이프 딩을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뭐, 새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 인사를 좀 해주시는 게 좀 깔끔하죠. 이렇게 딱 해놓고 끝나면 좀 이상하죠.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구나. 이렇게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뭐야? 인사는 해야죠. 이해되시나요? 자, 요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소비자가 봤을 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자, 우리 영화 볼 때도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뭔가 허무하게 끝나는 영화 있죠. 뭔가 마무리가 아쉬워. 예, 분명 영화는 너무 재밌는데 너무 허무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네요. 뭐 여성분들은 뭐 화장은 하는 것보다 뭐 지우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러잖아요. 그쵸? 항상 마무리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예, 요 부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제가 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품 리뷰를 한번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자, 어떤 상품마다 분명히 그 상품에 관련된 꿀팁은 당연히 있거니와 그 상품의 단점이나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사실 소비자는 좋은 목소리도 좋아하지만 그 상품이 어느 부분에 어떤 오점이 있는지 그 부분도 중요해요. 근데 특히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 특히 사업자분들 보면은 글을 보면은 너무 좋은 이야기만 쓰세요. 예. 당연히 좋겠죠. 내 제품이니까. 근데 너무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있는 그대로 정말 이게 주의사항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이 제품의 아쉬운 점. 이런 식으로 살짝 아래로 다운시키면서라도 소비자한테 정확히 이거를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게 결론의 어떤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이제 글쓰기 주제는 로직 중심으로인데 아마 이 키워드를 아마 검색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유튜브 키워드를 분석해보고 경쟁자분들이 어떤 영상을 담았는지 사실 안 봤습니다. 이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 조회수 높은 거는 이제 분석도 하고 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블로그 글쓰기 주제를 검색하신 분들은 내가 글을 써야 하는데 내가 쓰고 싶은 글이 몇 줄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블로거들 보면은 글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나는 글을 쓸 수 있는 줄이 몇 줄 안 돼.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검색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실 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게 저도 뭔가 좀 글이 많은 것 같죠.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세 줄, 네 줄만 있으면 끝납니다. 예, 그거면 끝나요.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아마 보이시죠? 아프리카 TV로 이번 달 31일 날 그 서론, 본론, 결론, 마무리 인사까지 로직 글쓰기 방송을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1시간은 이제 블로그 뭐 질의응답식으로 궁금하신 거 좀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고 1시간 동안은 이제 이 로직 글쓰기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그때 좀 다뤄드릴게요. 다뤄드릴 건데 자 서론은 네이버 글쓰기법이라 그래서 네이버가 좋아하는 로직이 있습니다. 그 로직 중심으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2-3줄만 넣으시면 굉장히 풍부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자 본론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본론에 쓸데없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본론은 내가 올린 사진 중심으로 그 사진에 관련된 글만 쓰시면 돼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예. 그 결론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이제 소비자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인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지는 제가 좀 자세하게 방송 시간에 좀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유익했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분명한 건 도움은 되실 겁니다. 네, 도움은 되실 거고 오늘 영상은 이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사실 이제 강의를 오프라인만 하다가 이제 편집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편집을 못해요. 예,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뭐 중간중간에 약간 좀 껄끄럽지 못하거나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다음 영상은 뭘로 준비했냐면 그 블로그 링크 걸기에 관련된 링크를 어떻게 걸고 그리고 그 블로그 링크가 과연 안전한지 이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많죠. 링크 넣으면 안 된다, 많이 넣어도 된다, 뭐 얘기가 많은데 그 링크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를 했고 그 링크와 저품질과의 또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